이게 속도가 있어요. 너무 느려도 답답하고 너무 빨라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쉽게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속도와 쉼, 다시 말해서 뛰기를 말하고 있죠. 적절한 속도, 적절하게 뛰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음색 표현이 잘 안 되더라도 전달은 참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자녀를 위한 동화구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노화가 늦은 부분이, 가장 늦게 노화되는 부분이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너무 아이고 난 애기 목소리를 못 내겠어, 아유 나는 여자아이 목소리를 못 내겠어,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한 목소리를 들려만 주셔도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속도, 그 다음에 적절한 쉼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 않게. 너무 느리면 또 지루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적절한 속도, 적절한 쉼이 될까요? 쉼표가 있는 곳은 쉬어갈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누가가 나오는 거, 누가 주인공이죠? 거기에서도 한번 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문장이 끝나면 쉬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쉼표가 있어요. 한번 쉴게요. 옛날 쉬고, 다섯 손가락이, 누가 다섯 손가락이 쉬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옛날 쉬고 다섯 손가락이 쉬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하나, 둘. 뭔가 다르죠? 옛날 한 번, 다섯 손가락이 한 번,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하나, 둘. 문장이 끝나면 하나, 둘 이렇게 쉬면 되겠구나. 그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 둘 하면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숨을 쉬어야 그 다음 목소리가 편안하게 잘 나오거든요. 손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음색을 잘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볼게요. 옛날 다섯 손가락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하나. 그런데 어느 날 다섯 손가락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우기 시작했죠. 하나, 둘. 제일 먼저 하나. 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엄지가에서도 하나 띄고 갈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쿵, 엄지가 쿵 이렇게 띄면은 너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일 먼저 해서 한번 쉬고, 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한 번에 다 올 수 있거든요. 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하고 쉬어야 그 다음에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호흡이거든요. 숨이 여기 들어있지 않으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호흡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나, 둘 쉬는 동안 숨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나를 내밀잖아! 이렇게 끊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느낌표가 있었으니까 또 하나, 둘 쉬시고, 검지도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여기도 검지도 나서며 이렇게 끊어가면은 이야기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아서 검지도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랬어요. 그랬지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살고 있었어요. 싸우기 시작했지요.
자, 높였지요. 이렇게 어여, 지요. 이렇게 말의 끝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때도 우리가 약간 손자녀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낌이 살아있게 하려면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 싸우기 시작했지. 검지도 나서면 목소리를 높였지.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요라는 조금 존칭어를 넣어주죠. 사실은 집에서 손자녀에게 해줄 때 그냥 싸우기 시작했지, 목소리를 높였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배울 때는 요를 한번 더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장 부호가 나왔어요. 오호, 무슨 소리? 난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하나 둘, 또 쉬고 갑니다. 듣고 있던 셋째 장지가 누가? 셋째 장지가. 그래서 누가에서 우리 쉬고 갔어요. 듣고 있던 셋째 장지가 쿵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 둘 이렇게 가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빠져요. 제가 당당하게는 힘이 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듣고 있던 셋째 장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 둘 이렇게 가요. 하나 둘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장지는 배에 힘주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그랬죠. 무슨 소리? 허이 쉬고 갈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들 중에 키가 제일 큰. 이러면은 숨이 가빠서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우리들 중에 키가 제일 큰 내가 최고지. 허이 허이 이렇게 하나 둘 쿵쿵 이렇게 쉴 때마다 쿵쿵 제가 쉴 때마다 연습하실 때 숨을 한 번씩 쉬어주시면 그 다음 문장 하는데 문제 없어요. 숨을 충분히 쉬시고 자 이번에는 약지가 누가? 이번에는 쉬고 갈게요. 이번에는 약지가 누가? 약지가 콧소리를 내며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에 쫙 붙여서 말할게요. 콧소리를 내며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콧소리를 내며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끼어들었대요. 여기서는 쿵쿵 안 쉴 거예요. 매번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하나 둘 하고 우리가 쉬고 갔는데 끼어들었어요. 말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약지가 콧소리를 내며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쿵! 바로 쿵쿵 아니고 쿵! 얘들아 한 번 있지만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잘난 척하니까 얘들아 내 손가락에 멋진 보석 반지를 봐. 이만하면 내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잘난 척하는 거 여자애들 공주 척하는 거 공주인 척하는 그런 느낌. 콧소리를 못 내실 경우에는 이렇게 표정으로 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애지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 둘 형 누나들 불렀어요. 형 누나들 쿵 모두 최고라고 하지만 쿵 형 누나들 모두 최고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바로 약속이죠. 제가 바로 다음에 살짝 끊어갔거든요. 약속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바로 약속이죠. 쉬고 내가 없다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쉬고 갑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손바닥이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말할 때는 속도도 조금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강한 소리, 약한 소리, 빠른 소리, 느린 소리, 소리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동화구연할 때 나이 목소리 못 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소리 잘 안 나면 잘 띄어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강한 소리인지 약한 소리인지 빠른 소리인지 느린 소리인지 이렇게 6가지의 소리만 잘 활용을 해도 이야기 전달은 아주 잘 된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조용히 말했다고 하니까 낮은 소리예요. 조용히 말했대요.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낮은 소리로 말하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모두 최고라고 하지마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낮은 소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느린 속도의 느린 소리가 됩니다. 얘들아 느려요. 숨 쉬고 갈게요. 너희들이 모두 최고라고 하지만 쉬고 손바닥에 내가 없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붙어서 할 수 있겠니? 하나 둘 쉬고 마무리는 더 천천히. 그러자 다섯 손가락은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우리 언제 쉬고 갔어요? 그러자 다섯 손가락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지요. 하나 둘. 그때부터 다섯 손가락은 앞으로만 구부러지고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 끝났어요. 앞으로만 구부러지고 쉬고 뒤로는 구부러지지 않는데요. 그럼 제가 음색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얼마만큼 뛰어가는지 뛰어서 적절한 쉼과 속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몸짓 언어를 한번 해볼까요? 몸짓 언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께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목소리로 제가 언어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소리 언어로 들려드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몸짓 언어예요. 몸짓 언어는 손, 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몸짓 언어죠. 자, 우리가 너무 활발하게 많은 움직임을 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표정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 속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음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손자녀에게 동화구연을 들려주시는 동화구연을 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엄청 손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들려주시겠죠.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은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어요.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최고야 최고 막 이렇게 말할 때는 또 표정이 좀 당당해야 되고 잘난 척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몸짓 언어거든요. 오늘은 몸짓 언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엄지가 큰 소리로 말했대요. 내가 최고야. 이거 굳이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나를 내밀잖아. 이것도 괜찮지만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나를 내밀잖아. 이러면 정말 더 최고의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몸짓 언어에는 시선도 같이 따라가요.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 할 때 나를 내밀잖아.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 얘기할 때 주변도 막 슬쩍 봐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시선도 몸짓 언어. 검지는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라고 해요. 이럴 때는 그냥 앉아서 무슨 소리? 난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내가 최고야.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무슨 소리?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지금 보이실까요? 높은 산, 산보다 더 높은 건 높은 하늘. 그래서 이 몸짓 언어가 가리킬 때 산보다는 더 높이 높은 하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만 보고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나도 따라 시선이 같이 가는 거죠.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이때 내가 최고야. 이럴 때는 다시 친구들을 다섯 손가락이 있는 친구들을 쫙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난 높은 산, 높은 하늘을 가리키니까 여기까지는 시선이 따라왔어요. 내가 최고야. 이러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선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장지가 얘기하죠. 무슨 소리? 니들 중에 키가 제일 큰 내가 최고지. 여기서도 보면 자, 얘들아
우리들 중에 손가락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키가 제일 큰 내가 최고지. 안 그래? 안 그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동의를 구할 때 맞지 맞지 내가 키 제일 크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 중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키가 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소리? 우리 중에 제일 키가 큰 내가 최고지. 까딱까딱. 맞지 맞지 내가 키 제일 크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정, 또 동작, 시선 같이 가는 거가 다 우리는 몸짓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지 같은 경우는 얘들아 내 보석 반지를 좀 볼래?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이럴 때도 손가락 막 목에 힘준다고 그러나 머리 아파 뭐 요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잘난 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몸짓 언어. 아니야 약속 내가 없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손가락 거는 것도 몸짓 언어. 그리고 또 하나 손바닥은 얘들아 할 때 한 번쯤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적정하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에요. 물론 5 손가락이 손바닥 안에 붙어 있긴 하지만 너희들 쭉 한번 봐줄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시선. 얘들아 너희들이 모두 최고. 제가 지금 요렇게 시선으로 가리켰어요. 다시 볼게요. 자, 얘들아 너희들 모두 최고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하나 들여다봤어요. 이건 바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찝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바닥 안에 5 손가락이 모두 있으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너희들 모두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5 손가락이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손바닥이 한 번 더 얘들아 둘러봐 주시고 너희들이 모두 최고라고 말하지만 하면서 쭉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시선을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얘들아 너희들이 모두 최고라고 하지만 손바닥인 내가 없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붙어 살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으로 아이들을 둘러봐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손가락들은 안으로만 이렇게 구부러지고 바깥으로는 구부러지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구연은 어떻게 하는 거? 음색을 바꿔서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씌워가지고 재미있게 감정을 넣어서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 느린 소리나 빠른 소리, 강한 소리나 약한 소리를 내서 음색을 바꿔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또 잘 안 될 때에는 음색을 잘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적절한 속도와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쉼을 할 때는 우리가 호흡을 충분히 하셔서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동화를 잘 들여다보면은 큰 소리로 말했는지, 당당하게 말했는지, 또랑또랑하게 말했는지, 천천히 말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여기에 맞춰서 몸짓 언어도 함께 해주시면 우리 어린 손자녀들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일단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가 잘 전달이 되겠죠. 굳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얘들아 이야기 끝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5손가락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셔야 돼요.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셔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아 그래 우리 서로 함께 오손도손 잘 살자.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해. 우리 하나하나가 특별해.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를 아이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화구연을 오늘 간단히 한번 해봤습니다.